지금 울산에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는 지금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를 한 번 더 살고 나중에 집을 사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울산 현재 부동산 분위기를 요약하면 전세는 상승, 매매는 보합세입니다. 같은 울산에 살아도 누구는 집값이 오른다, 누구는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상승 반전한 아파트도 있고 하락 후 보합세인 아파트도 있습니다. 즉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시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울산 아파트 중 실거주, 투자 모두 만족할 만한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우선 아파트 선정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 500세대 이상, 매매 시세는 3억 초반까지, 내 돈 1억 있다는 가정하에 담보대출 70% 받으면 약 3억 3,333만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 중 남구 물건만 추려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양청구마을 32평입니다. 총 1562세대로 199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32평 내부 구조인데요.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계단식이고요. 위치를 보겠습니다. 태화강역 서측편에 소재합니다. 삼산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 키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주요 편의시설은 이마트, 업스케어, 울산고속버스터미널, 현대백화점 울산점이 있습니다. 차량 이용 시 삼산 번화가까지 6분이면 도착합니다. 도보권 내 초, 중, 고등학교 있고요. 태화강변이 가까이 있어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실거주평을 보면 울산 내 교통 편리하며 특히 초품 아파트라 가성비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단지를 선택한 이유는 금액적인 메리트입니다. 32평 실거래 그래프인데요. 21년 9월 3억 후반 전 고점을 찍고 23년 초 2억 후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후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덜입니다. 최근 실거래를 보면 대부분 고층 기준 3억 초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매물을 보면 매매는 저층이 2억 9천부터 고층 기준 3억 5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매물은 없네요. 매매 전세 매물 흐름인데요. 매매는 대체로 보합세, 전세는 23년 말 기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평창현대 2차 30평입니다. 총 601세대로 1994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30평은 A, B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계단식이고요. 입지를 보겠습니다. 울산 내 최대 상권인 삼산권과 가까이 있습니다. 도보권 내 학원과 초, 중, 고 모두 소재합니다. 주변 주요 편의시설은 남구청, 남구보건소, 소방서, 업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실거주평을 보면 도보권 내 백화점, 관공서 등 생활인프라 잘 갖춰져 살기 편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 단지를 선택한 이유는 금액적인 측면입니다. 매매 전세 매물 흐름을 보면 매매는 22년도부터 하락한 뒤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24년 말 기준 반등했습니다. 매매 하락 후 아직까지 반등을 못했는데요. 금액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거래를 보면 매매는 3억 4천, 전세는 2억 6천에 마지막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매매는 1층이 3억 4천, 중층이 3억 7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삼산 성경아파트 30평입니다. 총 828세대로 199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30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이고 계단식입니다. 입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평창현대 2차 서측편에 소재합니다. 도보로 백화점 상권 이용 가능합니다. 도보권 내 초, 중, 고등학교와 학원가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서 주변 주요 편의시설은 설명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실거주평을 보면 주차가 힘든 것 빼고는 살기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 단지를 선택한 이유 역시 금액적인 메리트입니다. 22년 8월 3억 7천 전 고점을 찍고 24년 3월 2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후 회복이 더딘 편입니다. 30평 최근 실거래를 보면 3억 전후 전세는 2억 2천에 마지막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매매는 중층이 3억부터 나와 있고 전세 역시 3억에 한 건 나와 있습니다. 30평 매매 전세 흐름을 보겠습니다. 매매는 하락 후 보합, 전세는 23년 말 기준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네 번째는 옥동 현대아파트 32평입니다. 총 544세대로 199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32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위치를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서측편 옥서초등학교가 배정되는데요. 도보로 약 12분 걸립니다. 초중학교 도보로 통학 가능하고요. 울산 내 최대 학원가가 가까이 있습니다. 단지 남측편 문수로를 기준으로 상권 형성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 주요 편의시설은 울산지방법원, 옥동 행정복지센터,
남부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주차 부족한 단점은 있지만 주변 조용하고 살기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 단지를 선택한 이유 역시 금액적인 메리트입니다. 32평 매매 전세 매물 흐름입니다. 매매는 하락 후 보합, 전세는 현재 상승 추세입니다. 32평 최근 실거래를 보겠습니다. 매매는 3억 3,500, 전세는 2억 2,500에 마지막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매매는 1층이 2억 6,300만원, 중층 기준 3억 2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매매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옥현 주공 3단지 24평입니다. 옥현 으뜸마을 주공 3단지 24평입니다. 나머지 소개해드릴 단지는 30평대가 아닌 20평대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1412세대로 2001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24평 B타입 기준 방 3개, 욕실 1개입니다. 계단식이고요. 입지를 보겠습니다. 울산대학교 남측편에 소재합니다. 월계초등학교, 문수중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주변 학원가 형성도 잘 되어 있고요. 차량 이용 시 옥동 학원가까지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주변 대학가 상권이 있어 생활 편리합니다. 또한 문수경기장이 인접해 산책과 운동하기 좋습니다. 실거주평을 보면 주차 제외하고 살기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 단지를 선택한 이유 역시 금액적인 메리트입니다. 24평 매매 전세 흐름입니다. 매매는 22년도부터 하락했는데요. 매매 하위가는 멈춰있지만 매매 상위가는 상승했습니다. 전세는 매매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24평 최근 실거래를 보면 매매는 대체로 2억 후반, 전세는 2억 3천에 마지막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실제 24평 B타입 매물을 보면 매매는 고층이 3억부터 전월세 매물은 없습니다. 마지막은 야음 동부아파트 23평입니다. 총 1504세대 대단지로 199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23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욕실 1개입니다. 계단식이고요. 입지를 보시면 생활인프라는 아주 훌륭합니다. 도보권 내 초중고등학교와 학원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홈플러스, 시장, 서남호수공원 등 상권, 학군, 교통, 공원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실거주평을 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주차 공간 빼고는 살기 좋다는 평이 대부분이네요. 이 단지를 선택한 이유 역시 금액적인 메리트입니다. 23평 실거래 그래프입니다. 22년 5월 3억 4천을 찍고 23년 말 2억 중반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후 실거래가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회복이 더딘 편입니다. 23평 최근 실거래를 보면 매매는 3억 1,600만원, 전세는 2억 4천에 마지막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을 보겠습니다. 매매는 1층이 2억 6천만원, 고층 기준 2억 9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월세 매물은 없습니다. 23평 매매 전세 매물 흐름입니다. 매매는 최근 매매 상위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세는 24년 말 기준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울산 남구 지역에서 세대수 500세대 이상, 내돈 1억으로 살 수 있는 저평가 단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매에 관심은 있는데 혼자 하기 막막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요즘은 경매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 인터넷 강의, 학원 등 많은데요. 저 역시 처음 경매에 관심이 생겼을 때 책과 강의를 통해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찰을 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혹시나 실수해서 수천만 원 내 보증금 잃는 거 아닌가? 나중에 낙찰받고도 사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5만 가지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낙찰은커녕 입찰조차 못했습니다. 저와 같이 경매 공부하는데 시간, 비용 모두 날리신 분들이 계시죠? 더군다나 요즘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여기서 공부까지 해야 한다? 물론 의지가 충만하신 몇 분은 가능할 수 있겠죠. 나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하기도 싫다. 이런 분들은 경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하죠.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진짜 전문가 맞아? 라는 점인데요. 그 사람이 언제부터 경매를 시작했고 고객분들에게 어떤 이득을 줬는지 살펴봐야겠죠.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33회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도부터 경매 컨설팅을 시작해서 약 400회 법원 입찰 경험, 60건 모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최근 고객 낙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5년 1월에 낙찰을 도와드린 물건인데요. 낙찰가는 4억 920만원입니다. 당시 시세 대비 약 7천만원 싸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물건은 상가인데요. 25년 2월에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감정가는 2억 6,200만원이고 낙찰가는 7,009만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약 26% 수준으로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물건 역시 25년 2월에 낙찰을 도와드렸는데요. 낙찰가는 1억 7,572만원입니다. 현 시세 1억 9,500 대비 약 2천만원 저렴하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도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경매 컨설팅 4가지 주요 장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찰 한 건 보장입니다. 의뢰주신 계약자분은 낙찰 한 건 성공할 때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스톱 서비스. 법원 입찰을 비롯해 낙찰, 대출, 등기 연계 업무들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 환불 제도입니다. 혹시나 권리 분석 실패로 피해 금액이 발생한다면 모든 피해 금액과 컨설팅 비용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고서 제공인데요. 저는 의뢰받은 물건들 하나하나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권리 분석, 시세, 수리, 누수 여부 등 경매 전반적인 조사는 기본이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예상 낙찰가까지 산출해 드립니다. 컨설팅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물건을 검색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울산 경매밴드에 무료 가입합니다. 그중 낙찰을 원하시는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낙찰을 원하시는 물건을 찾으셨다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물건 의뢰인데요. 상담 시 입찰 물건 관련 및 컨설팅 전반적인 진행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 후 계약 진행을 원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물건 의뢰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시간, 비용을 최대한 아끼면서 단기간에 경매로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무나 의뢰를 받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와 투자 성향이 너무 맞지 않는 분들은 의뢰가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 경매 컨설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최근 명도가 끝난 물건이 있어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임차인분이 사셨던 물건입니다. 영상 보시면 깔끔히 집을 비워주셨습니다. 25년 1월 19명이 입찰해서 4억 920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차순위 2등 금액은 임차인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1월에 낙찰을 받았고 25년 2월에 잔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25년 4월에 인도를 받았는데요. 낙찰부터 인도까지 약 3개월 걸렸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됐습니다. 보증금 배당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도 명령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됩니다. 하지만 전일일 기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는 대항력이 유지되는데요. 인도 명령을 신청하려면 배당기일 이후에 신청하셔야 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과 이사 협의할 때 처음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해서 법원에 배당 이의까지 진행하셨는데요. 임차인분께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법적 근거도 말씀해드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등 이래저래 트러블이 많았지만 결국은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임차인 낙찰자분 모두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명도는 맘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한 번 더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 저평가 아파트와 제 경매 컨설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